네, 반갑습니다. 주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원전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원전 관련주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뭐, 풍력이라든가 열병합 발전, 뭐, 수소 관련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어제 뭐,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소송했던 게 소송 각하가 됐다. 이제 그 소식과 함께 원전 관련 주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해 있는 이런 섹터들, 그러니까 원전 관련 섹터겠죠. 이 섹터들의 산업 전망 이런 것들 제가 좀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거래하고자 하시는 분들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매매 시점이나 뭐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중반 또는 중후반에 이 매매 시점과 대응 전략에 관한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황을 조금 보자면요. 뭐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똑같지만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렇게 어느 정도 보합권에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크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것도 아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크게 어떤 영향을 우리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았다던가 세계 증시에 영향을 받은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네, 뭐 어제도 그랬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가는 어느 정도 지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약보합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 수의 비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방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굵직한 종목들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종목들이 소수의 종목들이 주가를 방어해 주면서 그쪽으로 거래량이 몰리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해운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키오스크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핵융합 에너지 그리고 원전 관련, 원전 해체 관련 종목들 또한 장기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 또 오늘도 어느 정도 이 주가를 올려주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급등시킨 그런 기사였죠. 뭐 한수원, 미 웨스팅하우스 소송 승소, 결국은 웨스팅하우스가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제 소송 각하가 됐다. 뭐 이런 말 기사인데 결국은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수원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을 처음에 미국에서 배워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으로 직접 이제 박사님들이 넘어가셔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연구하는 것을 배워 오셔가지고 이제 개량형 한국형 이제 그 원자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UAE라든가 사우디 쪽에 이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는데 이제 최근 새 정부 들어서 우리가 원전 수출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수주가 기대된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태클을 걸었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지난해 10월에 한수원에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했던 이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 에너지 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 이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을 우리가 어떤 고수에게 배웠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가게를 차렸어요.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저를 가르쳤던 분이 오셔가지고 너 이거 내가 하던 기술을 베꼈으니까 너 이거 팔면 안 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거는지는 모르겠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을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형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수출을 한다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뭐 그런 방면을 봤었을 때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기사가 나올 때일수록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 관점으로서 그리고 좀 더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겠다는 관점으로서 바라보셔야 되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수원에서 말하기를 이제 웨스팅하우스 판결 난 거는 어차피 소송 각하일 뿐이고 또 이제
자료를 보완을 해가지고 항고를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런 웨스팅하우스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의 어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처럼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송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전 수출에 관련된 호재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할 것인지, 혹은 우상향을 하지 못하고 횡보를 거듭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하락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이며, 상승을 했을 때는 또 어떤 식의 매도 전략을 필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현재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매수 구간이 올 것 같은 시점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수 진입 구간과 시점, 그리고 이후 손익절 대응 전략을 빠르게 공유하고자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는 주식 매매 실력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좋은 정보라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 주식 경력과 매매 성향에 상관없이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중요 정보를 공유 받으시면서 또 전문적 분석 정보 또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화면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실 겁니다. 제 번호 010-2648-7760번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에라고 보내주시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정보를 공유하는 이 텔레그램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문자로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두에 띄우고 문자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관련 사업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 중에 가장 기술력이 좋고 이제 상장 예정으로 있는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이 원전 건설과 관련된 기업이 좀 두산이라든가 삼성중공업 또 GS건설 이런 쪽에서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상장 전에 이미 수많은 투자를 단행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상당히 그 상장할 때 흥행에 성공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 이렇게 투자한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매출 신장,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이런 투자는 상당히 좋았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뉴스를 이제 쭉쭉 보시면요. 뉴스케일 파워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시가가 적게는 2조 원, 많게는 5조 원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거론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앞으로 SMR 시장 자체가 2030년도부터 2050년도까지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연간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SMR 시장에서만 연간 130조, 160조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케일 파워의 시가총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하게 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시세 차익을 통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용을 쭉쭉 보시죠. 보시면은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 차례에 걸쳐서 약 한 1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가 만약에 SM 설계를 통해서 이제 수주를 받아서 건설을 하게 돼요. 건설하게 되면 기자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기자재를 SMR 기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공급권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SMR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이 두산중공업이 기업 매출로서 이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보셨던 이런 대형 그 원전과 관련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한수원에 대한 소송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왠지 한수원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어떤 손해를 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도 고객사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도 고객사고, 그리고 한수원 또한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기든 그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이제 미래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전 산업이,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점점 더 많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 차트를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이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봉을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상당히 올랐던 적이 있죠. 여기 앞선에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원전의 수출을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 원전 산업을 이제 장려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기사가 나왔고 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창기에 이게 올라가던 이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온 거래량을 보고 들어가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는 예상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을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 따라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눌림목 구간에서 잡고 들어가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렇게 2차적으로 상승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또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온 이 상승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 주가라는 게 이게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또 성격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원전 수출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SMR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소형 원전, 이제 중소형 일체형 원전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관점에서 자,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매수 구간으로도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목과 섹터를 우리가 다루다 보면 이 주가를 오르게 하는 정보는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같은 뉴스와 이 정보를 보더라도 이것 때문에 과연 주가가 오르는 것일까 하는 고민 때문에 이제 수익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특히 주식 투자 초기에 더욱 그렇죠. 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이제 알찬 정보를 공유하고 또 수익 나는 투자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편하게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 오셔서 이 수익 나는 정보를 하나라도 얻어가는 기회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와 또 그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 관련 정보가 많은 이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 참여를 위해서 우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네, 질문은 이제 제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뭐 텔레그램 방이라든가 아니면 대댓글로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잊지 말고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댓글도 자유롭게 달아주셔도 되니까요. 뭐 이런 게 궁금하다, 뭐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질문도 좋고요. 파이팅이라고 달아주셔도 되니까 부담 없이 유튜브 영상 댓글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룬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도 앞으로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섹터로 저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 또 있고 또 2차 전지 이 섹터를 보고 있는데요.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에 제가 또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 교수의 주도주 특강 두산 에너빌리티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영상을 지속적으로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종목으로서 앞으로도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성공 투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